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캐나다에선 어제 1,450명의 환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역대 최다를 갈아치웠습니다. 전날에도 10,000명을 돌파해 이전 최고 수준인 4월 15일 9,570명을 넘어서며 역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퀘벡과 온타리오주에서 각각 4,571명과 3,783명이 나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도 807명, 알버타 577명, 노바스코시아주에서 485명이 늘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최근엔 젊은 층이 많은 대학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주로 전파되는데 연말 모임 증가로 지역사회와 다른 연령층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 감염 곡선을 더욱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감염 속도가 빠른데 검사받고 결과까지 최장 일주일이 걸리면서 현재 집계된 환자보다 드러나지 않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과 재택근무, 손 씻기와 환기 이외에 사적 모임 축소를 권고한 정부는 연일 철저한 마스크 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겹 첫 마스크는 코 와이어가 있는 수술용 마스크와 겹쳐 쓰고 얼굴과 마스크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꼭 눌러 밀착도를 높여야 하며 실내에선 마스크 표면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스크 표면을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 신속 자가 진단 키트가 양성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가족 내 확진자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을 보이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당일이나 단기 여행 후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PCR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퀘벡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술집과 극장, 체육관 등 비필수 업소의 문을 닫는 강력한 봉쇄에 들어갑니다. 온주 토론토 네트워크 병원 측은 위중증 환자 증가를 우려해 응급이 아닌 비응급 수술과 치료를 잠정 연기하고 비대면 진료를 늘리며 일부 병원들도 방문자 규정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크리스마스와 연말도 통제와 봉쇄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등장에 누구든 감염될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돌파 감염이 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며 각 주 정부의 지침을 미리 확인하고 잘 모를 때는 지역 보건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속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나면 PCR 검사를 받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검사량이 늘어 예약도 쉽지 않은데 이럴 땐 검사를 기다리면서 신속 진단 키트를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속 진단 키트는 없지만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역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감염 의심 증상은 콧물과 두통, 재채기와 인후통 등 감기와 비슷해 특히 더 PCR 검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의 접촉자도 증상을 살피고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자가격리는 집안에서 가족이나 동거인과 별도로 생활하는 것으로 별도의 일상이 어려울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가정이와 밀접 접촉자, 직장이나 학교 측에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증상자는 집에서, 경증자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감기나 독감처럼 격리하면 되는데 단 위험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과 압박, 혼란스럽거나 어지러움이 나타나면 911에 신고하고 이후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도 퀘벡주에선 5,000명 넘는 환자가 쏟아져 역대 최다를 또 경신했습니다. 온주에선 3,453명 늘어난 가운데 전문가는 추가 접종이 예방 효과는 높이지만 100% 막아주지는 못한다며 지금은 모두가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식탁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캐나다에서 크리스마스면 많은 가정에서 칠면조를 요리해 먹는데
이 칠면조 가격이 15%나 뛰었습니다. 야채도 미국 가뭄으로 4.5% 비싸졌고 밀가루 가격 인상으로 케이크와 빵, 쿠키 등도 3% 올랐습니다. 달아우지 대학은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식탁에서 유일하게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건 감자뿐이라며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산 감자 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전부터도 식품 가격이 꾸준히 인상됐는데 이는 식량 공급망 대란과 기후이변, 노동력 부족과 운송 등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미화 대비 약세인 캐나다 루니도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보고서는 내년도 식료품 가격이 평균 5에서 7% 오른다고 전망했으며 특히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은 6에서 8%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들어 계속되는 식탁 물가 상승에 즐거워야 할 연말에도 서민 살림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와 퀘벡주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모든 가게들은 정원이 줄어든 데다 영업시간도 단축됐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나마 매출을 늘린 자영업자들은 다시 엄격해진 지침에 매출이 다시 주저앉을 거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시작됐던 연말 회식과 예약들이 취소되면서 일부 식당과 술집들은 물론 상점들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을 기대하며 새로운 직원을 뽑고 재료들도 준비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고도 토로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현재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이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캐나다 자영업연맹에 따르면 오미크론 사태 전에도 자영업자 3명 중 2명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고 이들 4명 중 1명은 앞으로 반년 안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맹은 자영업자의 80%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각 주 정부는 자영업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지원 대상 조건 변경을 연방정부에 요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말 대목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이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분말 감기약과 독감약을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셀킴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12세 이상 감기약으로 엑스트라 스트렝스 릴리프 슈가 프리, 핫 레몬 릴리프 콜드 앤 플루 엑스트라 스트렝스와 레귤러 스트렝스 이외에 나이타임 토탈 엑스트라 스트렝스이며 바이오메딕과 파마세이브, 렉살, 테바, 라이프, 웨스턴 패밀리 브랜드로 전국에서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이들 약품이 유효기간까지 품질을 유지하며 안전한지 입증할 수 없었고 일부 제품엔 다량 복용하면 구토와 혼수, 메스꺼움, 복통을 유발하고 간을 손상시키는 아세트 아미노펜이 들어있었다며 리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폐기 방법을 당국에 문의하고 자녀가 이 약물을 복용한 경우 가정의에게 연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스카보로 성추행범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토요일 밤 11시 45분쯤 로렌스 애비뉴 이스트와 미들랜드 애비뉴에 있는 로렌스 이스트 SRT역에서 피해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폭행한 뒤 미들랜드 애비뉴 방면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서 찍힌 용의자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용의자는 키가 크고 통통하며 범행 당시 베이지색 발라클라바 모자와 갈색 코트, 검은색 셔츠와 회색 바지, 검은색 신발을 신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퀘벡주는 어제 즉각적인 강력한 봉쇄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실내외 모임을 제한했지만 역대 가장 많은 환자가 쏟아지자 정부는 술집과 영화관, 공연장과 경기장, 스파와 카지노, 헬스장 등은 즉시 문을 닫고
초, 중고 대면 수업과 활동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자회견 4시간 후인 어제 오후 5시부터 즉시 발효됐으며 식당은 정원의 50% 수용 이외에 영업시간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단축됐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비필수 근로자는 재택근무로 전환하도록 강화됐습니다. 주정부는 새 방역 조치에도 확산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극단적인 전면 봉쇄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퀘벡주 정부는 3차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캐나다군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객기 안에서의 불법 행위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협이나 난동 등 불법 행위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사례는 1,093건으로 83명이 기내에서 강제 하차하고 21건은 벌금형이 부과됐으며 특히 항공여행이 급증한 7월과 8월엔 한 달에 200여 건에 달해 이전보다 4배나 급증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거부 이외에도 침을 뱉으려는 행위를 하거나 음주와 전자담배 흡연, 승객이나 승무원 협박, 소란 등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도착지나 게이트에 경찰이 출동하거나 긴급 착륙,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는 사례들도 나왔습니다. 한편 웨스트젯은 지난 12월 6일 기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 118명에게 마지막 경고 단계를 적용해 1년간 탑승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